제니님의 사연입니다. 집에서 겪은 이상한 일. 안녕하세요, 왓썸님. 자격증 공부하며 자주 듣고 있는데요. 너무 무섭진 않게 더빙을 잘해주셔서 용기 있게 제가 겪었던 일을 올려보고자 합니다. 저는 26살이고요. 여자 사람입니다. 처음으로 귀신이든 뭐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건 고3 때였죠. 한참 새벽까지 공부하다가 동이 터올 무렵 잠을 자고 학교에 가고 했던 시기였는데 공부한다는 핑계 삼아 먹다 보니 살이 너무 쪄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한동안 최소한으로만 먹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굶주림에 지쳐 잠깐 바닥에 누웠는데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귀신을 보는 사람이 아니고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여름이라 켜놓은 선풍기는 시간이 다 되었는지 바람도 불지 않고 있었는데 뭔가 서늘함이 느껴지고 그렇다고 막 오싹한 것도 아니고 기분이 좀 이상한 겁니다. 한 새벽 3시쯤으로 기억되는데 어두워야 할 밖이 어슴푸레한 것도 아니고 낮도 아닌데 굉장히 밝았고 정말 이상한 하늘이었습니다. 하늘색과 보라색을 섞은 파스텔 톤의 밝은 색깔이었고 처음 보는 색감의 하늘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너무 시끄러운 겁니다. 부모님도 언니도 동생도 모두 잠든 상태에서 집안이 시끄러울 리는 없었습니다. TV를 틀어놨나 싶어서 몸을 일으켜 보았는데 몸이랑 제가 분리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꿈이라도 꾸는 걸까라고 생각하기엔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들은 가유를 겪는다는데 나는 유체 이탈이라니. 공부한다고 방문을 닫아놓은 상태여서 조심스레 문틈으로 살짝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방 밖의 세상은 더 기이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두운데 어둡지 않고 밝은데 밝지 않아서 이 시간에 너무 잘 보이는 게 하늘은 구름 한 점 없고 여전히 이상한 색깔이었습니다. 그림판에 색깔 하나로 다 채워놓은 것처럼 말이죠. 거실 TV는 꺼져 있었지만 거실엔 5개의 형체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전구를 바라볼 때 느끼는 빛 번짐 현상이 일어나는 사람 모양의 형체가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진 이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문소리가 났는지 삐걱하는 소리와 함께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그 5명의 형체가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 느껴지더군요. 이대로 무슨 일이 생길까봐 너무 무서워서 자는 척이라도 해보자고 몸에 겹치는 느낌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형체들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번쩍하면서 눈을 떴더니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정신이 들더라고요. 그 후로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가위도 눌려본 적이 없습니다. 이때 제가 겪은 일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는 좋게 생각해서 집을 지켜주는 신령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를 직접적으로 괴롭히거나 하는 일이 있긴 했지만 지금까진 멀쩡하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제가 고3 때 이상한 일을 겪은 이후로 정말 무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상한 일을 겪게 되었던 것은 23, 4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쉬면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땐 직장을 다니며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도 너무 많고 인간관계도 힘들고 제일 큰 것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치이는 일이 다반수라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싸우게 되는 일도 많았죠. 엄마랑 퇴근 문제로 싸우고 하는 행동으로 싸우고 너무 자주 싸우는 바람에 가족들은 저를 빼고 여행을 간다든지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는 일이 많아졌고 슬슬 가족에 대한 존재감이 없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쯤 되자 제가 살아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슬슬 자괴감을 넘어 죽고 싶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조울증이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시절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정말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살이 그렇게 많이 빠진 적도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웃님의 썰을 살짝 풀어야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웃님의 아들분께서는 무당 같은 역술가 팔자를 타고났고 속만 썩이며 평생 돈을 못 벌 팔자라고 했습니다. 어릴 때 그 아드님과 함께 운동을 하는데 저에게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처녀 귀신이 널 노려보고 있어. 엄마는 그 아드님이 저에게 장난친 거라고 했지만 그때 표정은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밤에 특히나 조심하라고 했었죠. 어쨌든 그분은 귀신을 보고 또 대화도 하고 그 문제로 학교도 못 갈 정도라 굿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집에 수맥이 흐르는데 그 위치에 아들방이 있고 그게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현재는 눌린 굿을 하셔서 귀신과 대화도 안 하고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수맥이 흐르는 위치에 화분을 놓으셨는데 14년간 수맥이 흐르는 곳에 올려두었던 화분이 저희 집 앞에 버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그 후로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되는 일도 없고 우울증이 생기니 항상 집에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집에서 뭔가 불쾌한 냄새가 났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들어왔는데 다른 날과 달리 너무나 상쾌한 겁니다. 마치 힘들게 등산해서 정상의 맑은 공기를 마시는 그런 느낌이었죠. 기분이 너무 좋고 맑아져서 엄마와는 어색하니 일단 동생에게 무슨 일이냐 물었습니다. 엄마 친구분 가운데 신내림을 받진 않았지만 무당 같으신 분이 있는데요. 신을 받지 않는 대신 항상 산에 다니시고 기도하는 걸 많이 하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저희 집에 큰일이 났구나 하는 느낌을 받으셨답니다. 엄마한테 말없이 우리 집에 왔는데 저희 집을 시커먼 장막이 둘러싸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엄마 보고 집에서 나오라고 막 전화해서 나갔는데 친구분은 닭살이 돋기 시작했답니다. 동생 말로는 두꺼비 피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친구분이 소리를 지르며 집안에 도대체 뭘 드린 거냐 물으셨답니다. 우리 집에 딱히 뭘 사서 드린 건 없고 그냥 이웃님이 버리고 가신 화분밖에 없다 하셨죠. 그 화분을 보자마자 아주머니께서 가지고 오신 팥 같은 걸 뿌리시더니 부정탄 것이라며 집안의 기운을 정화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화분에 뭘 하셨는진 듣지 못했지만 화분에 뭔가를 하시고 소금을 뿌리시더니 돈을 올려놓으라 하시고는 이제 됐다 하시더랍니다. 기운이 남아있으니 기운이 제일 센 동생이 들어가 온 방 안에 소금을 뿌리고 나오라 하시기에 그리하고 나오니 이제 괜찮을 거라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집딸이 굉장히 위험해서 좀 이상하지 않았냐고, 양의 기운이 센 엄마 덕분에 그나마 살아있는 거라 하셨답니다. 그 딸은 저를 말하는 것이겠죠. 저희 엄마는 음의 기운이 전혀 없답니다. 양의 기운이 너무 세서 귀신이 함부로 하기는 어려울 거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엄마는 예지 능력처럼 감이 좋으십니다. 그냥 느끼기에 왠지 이럴 것 같다 하시면 100% 맞거든요. 왜 저 화분을 처리하지 않았냐 물으시니 엄마는 뭔가 꺼림칙하긴 했지만 집안에 들인 게 아니기에 괜찮을 거라 생각했답니다. 그분은 부정탄 것이 근처에 있으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하시더랍니다. 정말 신기한 일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가족들과의 관계도 개선이 되었고 일하는 데 있어서도 불만이 줄고 열정적인 사원이 됐다는 것이죠. 이 화분 사건 이후로 정말 잠시 동안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잘못이었죠. 집안의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저만 계속 이상한 겁니다. 빙의 현상까진 아니지만 밤마다 이상한 존재가 저를 괴롭히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보이진 않았지만 뭔가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고통스러운 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밤이 되는 것 자체가 무서워졌습니다. 모두가 자는 밤에 혼자 자려고 하면 소름이 돋고 형용할 수 없는 존재로 인해 알 수 없는 고통으로 괴로웠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것은 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잘 때마다 이러니 옆에서 자고 있는 언니가 식은땀을 흘리고 신음하는 저를 그때마다 깨워주고 손을 잡아주곤 했습니다. 언니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뭔가 꿈을 꾸었던 것 같은데 무슨 꿈이었는지 기억나지 않는 밤이 많아지고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뭔가가 느껴졌습니다. 새벽엔 또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를 듣곤 했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그냥 내 몸이 허한가 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느낀 밤이 있었죠. 그날은 한참 하던 게임에 열중하느라 밤을 새고 있었는데 집 밖에서 누군가 창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냥 잘못 들었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창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그땐 겨울이었는데 저희 집은 1층이지만 절대로 도둑이 들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또 처음 있는 일이라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는 척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휴대폰으로 사람들을 깨워볼까 했지만 휴대폰 빛 때문에 잘못해서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무서워 창문에 찰싹 붙어서 핸드폰 빛도 없애고 소리가 줄어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둑은 대담하게 주방을 지나 가방도 뒤지고 뭔가 계속해서 뒤적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저벅거리는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창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도둑 들었어! 전 고비를 넘겼다 생각했습니다. 먼저 도난당한 것이 있는지 모든 물건을 확인해 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좀 이상했습니다. 도둑이 들었다면 탁자에 올려두었던 30만 원이 그대로 있을 리가 없잖아요. 더욱 이상했던 건 새로 산 물건 때문에 바닥에 뾱뾱이가 여기저기 있었는데 뾱뾱이를 치우지 않고 소리를 내지 않기란 어려웠을 거란 거죠. 창문이 열리는 소리가 난 그 뒷베란다로 가보니 아무런 흔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창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고 발자국 소리도 들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바로 경비실로 가서 도둑이 든 것 같으니 확인해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쪽 부근엔 CCTV가 없어 그냥 경비를 조금 더 늘리겠다 하더라고요. 그날 꿈엔 거미가 나와서 저희 집을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의미심장한 꿈을 참 많이 꾼 것 같네요. 방울이 울리는 것 같은 이상한 소리가 들릴 때도 있었고 기이한 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런 하루하루를 보내다 의문이 해결된 것은 동생이 군대권을 물어보려고 갔던 점집에서였습니다. 동생이 특전사 준비를 하고 있어서 합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무당분이 절 보시더니 선녀님이 왔다 갔다고 하셨습니다. 이러다 신받겠다고 빨리 구술해야 된답니다. 요즘 이상한 꿈을 많이 꾸지 않냐 하시며 받을 팔자가 아닌데 젊어서 가신 조상 중에 장난을 치는 분이 계신다고 며칠 뒤에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자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조상이 증조 할머니네 하시고는 어여쁜 손녀 낳아줘서 어머님께 고맙다고 하셨다네요. 사실 저희 집안이 딸이 귀해서 대대로 자식이 없거나 아들만 있거나 하거든요. 그러더니 저보고 엄마랑 뭘 그리 싸우냐고 그래도 엄마인데 어쩌겠냐 적당히 하라고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고는 선녀님은 할머님이 데려가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하셨답니다. 그 후에 정말로 엄마랑 대판 싸운 일이 있었습니다. 모진 말도 많이 하고 서로 화해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직장을 관두고 나서 모든 것이 좋아졌습니다. 할머님이 엄마랑 뭘 그리 싸우냐고 그래도 엄마인데 적당히 하라고 했던 그 이야기는 이걸 두고 하셨던 이야기 같네요. 지금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실화지만 어디에 말하면 믿을 수 없는 얘기 같아서 여기에라도 털어놓으니 마음이 조금은 편해집니다. 식사 잘하세요 모두들. 배고프고 힘들수록 이상한 것들이 많이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